여러분은 미국의 학교 급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시나요? 냉동 피자와 기름진 햄버거, 그리고 영양가 없는 핫도그까지. 오죽하면 미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이 곧 고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미국의 한 초등학교는 급식의 질이 너무 낮아서 아이들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최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최악의 급식 학교로 불리던 이곳이 지금은 주변 도시에서까지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한 맛있는 급식 학교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다른 학교들에서는 이 학교의 급식 레시피를 전수해달라고 요청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국 최악의 급식 학교를 단 6개월 만에 최고의 급식 학교로 바꿔놓았고, 도대체 이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전 미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리사예요. 올해 42이고 10살 된 딸 엘리와 함께 살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저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이유 때문이에요. 엘리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딸이라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리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음식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작았던 엘리는 자랄수록 또래보다 훨씬 마르고 작았어요. 매번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엘리의 성장 곡선을 보여주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래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체중이 의사 선생님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영양실조 직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 전쟁이었어요. 엘리는 입만 열면 싫어를 외쳤고 저는 매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한 숟가락 먹이려고 애원하고 달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어요. 때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엘리는 급식이 나와도 한 입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매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엘리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편식을 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맛없다고 투정 부리면서도 반은 먹는데 엘리는 숟가락조차 들지 않는다고요.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엔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라도 생기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엘리와 점심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접시 위에 브로콜리는 그대로였고 치킨은 한 조각 베어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시도해본 온갖 종류의 소스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케첩, 마요네즈, 렌치 드레싱. 하지만 어느 것도 엘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모습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동양인이었는데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160cm 정도의 키에 날씬한 체형이었지만 건강해 보이는 혈색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동그란 얼굴에 살짝 통통한 볼, 반달처럼 웃을 때마다 눈이 찡그러지는 모습이 왠지 친근해 보였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도 피부가 고와서 더 어려 보였어요. 검은색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가 입은 파스텔 톤의 원피스였어요. 연한 민트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간 디자인이었는데 단순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였죠. 허리라인을 살짝 강조한 실루엣이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워 보였어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단정한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었고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들려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한국에서 왔다고 이름은 김소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음식은 호떡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간식이라고 설명했죠. 음식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향이 현관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라 씨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제 뒤에 숨어있던 엘리를 발견한 거죠. 소라 씨는 엘리를 보더니 순간 눈빛이 걱정스럽게 바뀌었고 마치 자신의 자식을 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엘리가 많이 마른 것 같다며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과 똑같이 엘리를 바라보면서 혹시 밥을 잘 안 먹느냐고 물어봤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첫 만남에 남의 아이에 대해 그런 말을 하다니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죠. 매일매일 전쟁처럼 치르는 식사 시간, 병원에서 들었던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선생님들의 염려 어린 눈빛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게다가 그건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저는 퉁명스럽게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는 호떡만 받아들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소라 씨의 놀란 표정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을 닫고 나서 제 행동을 후회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좋은 마음으로 음식도 가져왔는데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것 같았거든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1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이사 온 이웃이 직접 음식을 들고 인사를 오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특히 이 동네는 서로 무관심한 것이 미덕인 곳이에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웃을 차갑게 대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식탁으로 돌아와 보니 엘리는 여전히 음식과 씨름 중이었어요. 브로콜리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치킨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라 씨가 준 호떡을 식탁 한쪽에 올려두고 다시 엘리에게 브로콜리를 먹으라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엘리, 한 입만, 제발 한 입만 먹어보자. 브로콜리는 너가 키 크는데 정말 중요한 거야. 하지만 엘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숟가락을 들이밀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 결국 저는 짜증이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대로 낮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식탁 위에 올려뒀던 호떡이 싹 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엘리가 쓰레기통에 버린 줄 알고 확인까지 했어요. 애가 먹기 싫은 게 있으면 한 번씩 저 몰래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쓰레기통에는 호떡이 없었습니다. 엘리가 제가 주는 음식은 한 숟가락도 안 먹으면서 이 낯선 음식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엘리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평소라면 힘없이 축 처져 있을 아이가 이상하게 기운이 넘쳐 보였어요.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오랜만에 보는 건강한 딸의 모습 같았죠. 다음 날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침부터 도대체 누굴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소라 씨였죠. 이번엔 소세지 야채볶음이라는 음식을 들고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 그릇 안에는 알록달록한 야채들과 동그랗게 썰린 소세지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소라 씨는 어제 실례했다며 사과했고 한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라며 음식을 내밀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니 어제 제 무례한 행동이 더 미안해지더군요.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죠. 소라 씨는 제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밝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남의 아이를 챙겨줄 수 있는 건지 의아하더군요. 저는 소세지 야채볶음을 보면서 답이 없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엘리가 야채는 질색이라 이건 제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로콜리도 못 먹는 아이가 이런 야채가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피망, 당근, 양파까지 엘리가 제일 싫어하는 재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세지 야채볶음이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릇은 마치 누군가가 핥아먹은 것처럼 깨끗했어요. 심지어 피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먹었더군요. 엘리한테 물어보니 맛있어서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엘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 소라 씨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치볶음밥, 잡채, 된장찌개,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엘리는 그 음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엘리의 변화였어요. 평소에는 항상 피곤해하고 무기력해 보였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수월해졌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였죠. 볼살이 조금씩 오르면서 얼굴도 훨씬 건강해 보였고요.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해서 제 절친한 친구인 유미코한테 털어놨어요. 유미코는 제가 아는 유일한 아시아계 친구예요. 일본에서 온 지 1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미코한테 옆집에 한국인이 이사 왔는데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고 신기하게도 엘리가 그 음식들을 잘 먹는다고 말했어요. 유미코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마치 범죄자라도 발견한 것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위험하다면서 뭘 믿고 그렇게 좋아하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유미코는 자신이 한국에 여행 갔을 때 겪었던 불쾌한 경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자신을 노려보더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에서 일본어를 쓴다고 무시당했다는 얘기, 택시기사가 자신한테 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돌아갔다는 얘기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처럼 한국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이 역사를 왜곡한다느니
평화로운 일본을 항상 나쁘게 묘사한다느니 하는 말들도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한국인도 분명 남는 음식을 갖다 주는 걸 거라고 음모론까지 펼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소라 씨의 밝은 미소와 유미코의 날선 말들이 충돌했어요. 유미코는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은 자신이 해주는 음식만 잘 먹는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인이 주는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는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혹시 음식에 뭔가를 넣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자신은 절대 그런 음식을 애한테 먹이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유미코의 말을 듣다 보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소라 씨가 가져다 주는 음식들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엘리가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살이 오르기 시작한 것도 괜히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유미코는 제게 이전부터 엘리가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일본 라멘을 챙겨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일본에서 공수해온 라멘이라며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엘리에게 라멘을 끓여줬어요. 엘리는 처음엔 이것도 옆집 아줌마가 주신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엄마 친구가 준 건데 옆집 아줌마가 주신 것처럼 맛있을 거야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엘리는 한 입 먹자마자 너무 짜요 하면서 뱉어버리더군요. 국물이 턱 밑으로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결국 그 라멘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버려졌어요. 이제는 엘리가 소라 씨의 음식이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전에는 그래도 제가 만든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소라 씨의 음식이 아니면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신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급식을 싹싹 긁어 먹었다면서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엘리가요? 그 맛없는 급식을 다 먹었다니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가 다니는 학교 급식은 정말 형편없기로 유명했거든요. 다른 학부모들 모임에서도 항상 화제에 올랐죠. 냉동식품만 데워서 내놓는다느니 야채는 절대 신선하지 않다느니 오죽하면 엘리는 그동안 급식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기존 영양사가 급식비를 횡령해서 해고됐다는 공지였어요. 그동안 다른 학교보다 더 형편없던 급식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엘리가 그토록 맛있게 먹었다는 급식 메뉴였어요. 알아보니 두부조림이었더라고요. 검색해보니 한식이었어요. 그동안 미국식 급식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나온 한식 메뉴였대요. 그 이후에도 엘리는 매일 저한테 와서 요즘 점심이 너무 맛있다며 밥 먹으러 학교 간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학부모 정기 수업 안내문을 보게 됐는데 학부모 한식 배우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는 한식이 우리 엘리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수업날이 되었고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작은 학교에 이렇게나 많은 학부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교실이 가득 찼거든요. 옆자리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도 편식이 심각했는데 요즘 급식은 싹싹 비운대요. 맞아요. 우리 애도 그래요. 한식이 나오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한식 해달라고 조르는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들과 대화하다가 교실을 둘러봤는데 교실 구석에서 유미코를 발견했어요. 반가워서 인사했는데 여전히 한국 음식이 급식 메뉴로 나오는 게 이상하다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인사를 건네자 퉁명스럽게 대답하면서 영양사가 아이들한테 뭘 먹이는지 감시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교실 앞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소라 씨였거든요. 그것도 가슴에 영양사 배지를 달고 말이에요. 소라 씨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자 씩 웃어주면서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소라 씨는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했고 그곳에서의 급식이 너무 유명해져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났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엘리가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갑자기 바뀐 학교 급식의 퀄리티까지. 소라 씨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명 한 명에게 상추씨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키우기 쉬운 채소니 집에서 키워보라면서요. 저는 그제서야 소라 씨의 집 창가에 있던 작은 텃밭이 생각났어요. 매일 신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수업은 떡볶이 만들기였어요.
갑자기 유미코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매운 걸 어떻게 먹느냐면서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니냐고요. 모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라 씨는 여유롭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늘 만들 건 달콤한 간장 떡볶이라고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이라고 했죠. 실제로 만들어 보니 정말 그랬어요. 매운맛은 없고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가득했어요. 집에서 만든 간장 떡볶이를 엘리에게 주면서 이거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줬어라고 말하자 엘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더니 엄마, 더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업은 일주일에 3번, 한 달 반 동안 진행됐어요. 소라 씨는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요리법 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단한 반찬 레시피들을 따로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마치 자신의 비밀 레시피를 나누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죠. 하지만 유미코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어요. 된장찌개를 만들 때는 냄새가 난다며 얼굴을 찌푸렸고 김치찌개를 만들 때는 위생적이지 않다며 혀를 찼죠. 다른 학부모들은 점점 유미코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김밥 수업 때였어요. 소라 씨가 한국인들이 소풍 갈 때 즐겨 먹는 김밥을 소개하려는데 유미코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밥이 일본 음식인 후토마키를 베낀 거라면서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 문화를 훔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저는 유미코가 제 친구였다는 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라 씨는 달랐어요. 늘 부드럽고 친절하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대신 전문가다운 단단함이 느껴졌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김밥은 한국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만드는 방법부터 맛까지 후토마키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라 씨는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방해할 거라면 더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업료는 자신이 사비로라도 환불해주겠다고 했죠. 소라 씨는 단호했지만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유미코는 구석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유미코가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유미코의 아들이 반에서 가장 밥을 안 먹는 아이라고 했어요. 한국인의 친절을 왜곡해서 무시하고 거짓말로 이간질하려 했던 유미코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유미코와 거리를 두게 됐죠. 그 후로 엘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라 씨에게 배운 레시피로 음식을 해주면 항상 깨끗이 비워 먹었고 심지어 주말이면 저와 함께 요리하는 걸 즐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추를 기르면서부터는 매일 아침 물을 주는 게 일과가 됐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엘리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수업날, 소라 씨는 특별한 것을 준비해왔더라고요. 빨간색 양념장이 담긴 작은 유리병들을 나눠주면서 이걸로 아이들이 채소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호기심에 한 스푼 맛보는 순간 입안에서 터지는 맛이 놀라웠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거기에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씹히는 고기 조각들이 식감을 더해줬어요. 소라 씨는 이게 볶음 고추장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의 마지막 요리인 비빔밥의 핵심 양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라 씨는 집에서 기른 상추로 비빔밥을 만들면 더 특별하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이라 더 애착이 가고 자연스럽게 채소도 잘 먹게 된다나요? 저는 엘리가 이 볶음 고추장을 좋아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엘리의 입맛을 이제는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수업이라 그런지 소라 씨는 평소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볶음 고추장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 종류, 순서대로 넣는 방법, 비비는 요령까지 하나하나가 마치 보물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소라 씨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더라고요. 서투른 수업이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소라 씨 덕분에 바뀐 엘리 모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소라 씨는 단 한 번도 서투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아쉬움에 울컥들더라고요. 저 말고도 학부모들이 모두 감동을 먹었는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다음에 또 이런 수업을 열어달라고 부탁했고 또 다른 분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수업도 해달라고 했죠.
이 정도면 마치 콘서트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라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소라 씨가 옆집으로 이사 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르겠다고요. 소라 씨의 작은 친절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었는데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소라 씨는 제 말을 듣고는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오히려 자신이 더 감사하다면서요. 낯선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었는지 다시 한번 미안해졌어요. 이제 엘리는 더 이상 그 마르고 힘없던 아이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이 오르고 뺨에는 생기가 돌아왔죠. 매일 아침 상추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소라 씨는 단순히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거라고요. 지금은 매주 주말마다 엘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가요. 한국 마트에서 소라 씨가 알려준 재료들을 찾는 게 우리만의 즐거운 리스트가 됐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재료들의 이름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죠. 고추장, 된장, 참기름. 이제는 이런 재료들 없이는 요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기뻤던 건 지난 병원 검진에서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엘리의 성장 곡선이 드디어 정상 범위로 올라왔거든요. 체중도 늘고 키도 크고 영양 상태도 완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급식 시간에 한식이 나온다는 소식에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나 봐요. 다른 학부모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우리 학교가 이제는 한식 맛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옆에 있는 학교에서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아우성인가 봐요. 엘리는 요즘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유튜브로 한국 요리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소라 선생님이 가르쳐준 요리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쓸 때마다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어제는 엘리가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했어요. 소라 씨에게 배운 계란말이를 만들겠다고 나서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도 아이가 좋아하고 만들기 쉬운 한식 중에 추천해 주실 음식이 있을까요? 엘리와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